많은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찍이 목표를 정해서 학업 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라는 것은 제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 프린트 같은 거를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좀 포트폴리오 제작과 함께 이제 PPT 발표를 합니다. 먼저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성장기나 이제 독서 마인드맵 그리고 상담 소감문 그 다음에 미래 명함 만들기처럼 이제 이렇게 좀 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프린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보면서 장점은 먼저 프린트를 채워놓고자 내 진로는 뭔지 그리고 좀 한 5년이나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제가 뭐를 할지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저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진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포트폴리오 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프린트를 뭐 그냥 글씨로 이제 채우는 데에는 사실 많은 도움이 안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채우기 전에 좀 이 프린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 프린트 항목이 있으면 좀 내 그 꿈이나 이런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소장의 의미도 있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과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필로만 간략히 쓰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좀 볼펜으로 보기 좋게 쓰고 그 다음에 좀 적절한 분량으로 웬만하면 좀 채워서 그렇게 쓰면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한 권이라는 책이다 보니까 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전에 그냥 시험 기간 전에 몰아서 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이제 카페에 가서 시간을 좀 내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몰아서 하기보다는 꾸준히 작성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아서 하지 말고 꾸준히 작성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퀄리티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하는 이런 인생 설계와 진로 PPT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저는 꿈을 최대한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말고사 때 학생 모든 분들의 그런 PPT를 들어보면 확실히 꿈이 확실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학생은 정말 PPT만 봐도 아 진짜 대단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PPT 내용에서도 포트폴리오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첨부해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랑 PPT도 되게 많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까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기말고사에 발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1학기 때 발표한 PPT 자료거든요. 그래서 1학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PPT는 교수님께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같은 거는 다 알려주시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하면 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런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20대부터 50대, 그 다음에 60대부터 90대까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PPT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미래에 되고 싶은 해양 관련 직업들인데 저의 이런 약간 취미나 그 다음에 꿈 이제까지 해왔던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이렇게 첨부해서 제가 특히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미래에 되고 싶은 해양 관련 직업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그런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썼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양식 관리사라는 저희 그런 팀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런 새우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우 양식의 특징과 함께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갈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런 5년뿐만 아니라 한 20년, 30년 후에 저희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고민해봤기 때문에 국제 인증이라는 걸 목표로 이제 양식장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저의 구체적인 목표를 PPT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했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여기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VM 카드, 그다음에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첨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미래 명함 만들기나 저희 이런 뮤비명, 그다음에 이렇게 암시문까지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PPT는 다 됐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각자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인생 설계와 진로 발표를 이제 수업을 듣게 됐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PPT 같은 요령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 받고, 그 다음에 확실히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수업 중간중간에 약간 그 학교 생활의 팁이나 아니면 마음가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좀 더 뭔가 약간 마음이 치유된 그런 느낌 가지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각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하면 좋을 그런 수업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좀 더 좋은 수업이고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제가 어떤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저는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과거사를 조금 말하자면, 타 대학교의 법학과에 2년 동안 재학 중이다가 간호학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제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완전히 부산 사람인데 바뀌게 된 환경이나 또는 23살에 달게 된 1학년이라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과대 여자분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업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맨 처음에 과제에서는 막 이렇게 지금 뭐 인생을 진단해보거나 또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 또는 뭐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가는데요. 저는 나를 찾는 그 과제에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과제가 150문답에 대한 질문 중에서 대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거를 싫어했구나를 파악을 하면서 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막 저의 생체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가족사나 이런 것도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좀 많은 거를 배웠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추억 속에서 나 찾는 시간이 있어요. 막 저의 과거 어릴 적 사진들을 정리를 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왜 지금은 못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때는 막 너무 빠르게 극복을 했던 걸 지금은 잘 극복을 하지 못하는지를 막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저를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찾는 시간이 있어요.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저의 장점이나 단점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쳐야겠다, 또 이런 부분은 강점을 잘 살려야겠다 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이 조별 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원 사람들끼리 또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별로 친하진 않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에 대해서 저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저를 막 찾아나가면서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막 저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알기 과정이 끝나면 버킷리스트 만들기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는 버킷리스트 만들기 과정이 끝나면 제가 하고 싶은 직업들을 1차적인 직업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또 출연해서 2차적인 직업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표하는 직업,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임상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져요. 누구나 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직업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못하겠다,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뺀 것도 있었고, 또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그 직업이 끌리진 않았는데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VM 카드 만들기나 미래 명함 카드 만들기나 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사명의식이나 직업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고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조원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저랑 굳이 다른 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들으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융합하면 되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수강기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이 정말로 열정적이시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수업은 100% 참여식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얻어가는 게 많이 없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많은 걸 얻어가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 디자인 전공 18학번 김윤지입니다. 저는 작년 2학기에 인생설계와 진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발표 자료와 함께 이 교양에서 배운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교양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설계와 진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제 인생 설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이번 페이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2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계획도 정리했습니다. 작년 2학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지만 내가 과연 이 계획 중에서 달성한 것이 있는지,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그 반성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전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의 비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 이 5가지를 주제로 나의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비전을 설정하라 했을 때 왜 설정하라는지 잘 모르겠었지만 나의 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나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성취 과정입니다. 수업하다 보면 꿈꿔왔던 직업들을 적게 되는 그 빈칸이 있는데 저는 이 PPT에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6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다가 3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직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비전에 맞는 직업,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고 흥미있는 분야, 세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 가능한 것을 우선순위로 직업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UI UX 디자이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봤는데 UI 디자인은 사용자와 모바일 앱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레이아웃 구조, 색상과 모양 등이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디자인을 말하고요. UX 디자인은 모바일 앱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설계하는 모든 단계의 디자인입니다. 선택한 직업에 대해 조사해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UI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현재는 UI UX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봤던 것들과 자격증 공부들을 통해 더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 또 다른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암시문 1일 칭찬 후기입니다. 학기 초에 교수님께서 자기만의 암시문을 설정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설정했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3번씩 외치라는데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아래 보시면 힘든 일을 접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칭찬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각자 다른 과별로 팀을 만들어서 단톡방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서로에게 공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하루가 끝나가기 전에 오늘 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반성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마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교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출 기간 지켜서 메일 보내기입니다. 그렇게 제출을 많이 하진 않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은 꼭 지켜서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기 초에 나눠주신 요인물을 빈칸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냥 있는 거 가득 채우시면 A뿔은 아니더라도 A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칠해주는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인생 계획을 점차 나아가는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나 이거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들은 과제물, 천 같은 거 만들어서 한 것도 그냥 넣어버리고 포토샵 같은 것도 한 것도 그냥 인쇄해서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교양이 제가 들었던 교양들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끔 먹을 것도 주고 얘기들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도움이 되는 교양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과제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MBTI 같은 거 조사하는 거랑 내 뜻의 이름이 뭔지 아니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백문백답이라고 하는데 완전 옛날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기분이고요. 은근 빈칸을 채우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과제들이
요즘에 코로나라서 많은데 되게 재밌는 과제들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대학교 들으면서 꼭 있어야 하는 수업인 것 같아서 좋은 교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점수 받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 설계와 진로 수강 후기를 발표하게 된 회계학과 18학번 최민혁입니다. 제가 수강 후기를 발표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인생 설계와 진로 강의를 수강하게 될 수강생 여러분께 강의 참여에 대한 조언과 자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가 인생 설계와 진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크게 세 가지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1일 1 감사 혹은 칭찬입니다. 팀 톡방에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그날 겪은 감사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 하루 동안의 감사한 점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을 칭찬할 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인들을 칭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발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나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직업 발표 당시 저는 확고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과 관련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 전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전공에 대한 욕심과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평상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인생 설계와 진로 노트 작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생 목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노트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생각해보는 항목들과 나의 목표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항목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의 성장사를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와 대학생활 목표 설정을 통해선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확신을 가진 다음 목표까지 설정하니까 저의 삶이 긍정적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살 때 방황하며 학업을 멀리하고 친구들과 놀고 즐기러 다니기만 하는 대학생활을 보내다가 20살 2학기 때 해병대를 가고 전역한 후 작년 2학기에 복학하면서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대학 생활의 목표가 생기니까 예전에 불성실한 대학 생활이 아닌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설정했던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리스트를 성공했고 저의 목표들에 대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처럼 수강생 여러분도 이번 인생 설계와 진로 강의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인생의 목표와 대학 생활의 목표를 설정해서 남은 대학 생활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인생 설계와 진로 노트 작성 항목들이 다양하고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다는 듯 부정적인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이나 항목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같은 활동이라고 해도 결국은 수강생 여러분 하기에 달린 것이고 자신이 얼만큼 진심으로 임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별일 것입니다.
모든 활동들이 수강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수업에 진정성 있게 참여한 수강생들은 종강했을 때 이 수업이 나를 바꿔준 좋은 수업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No pain, no gain입니다. 노력이나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수강생 여러분이 모두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수강 후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